자, 금요일 미래 반도체 신규 상장에 이어서 월요일도 새로운 종목이 이어서 상장합니다. 이번에 상장하는 기업은 기술 성장 특례로 상장되는 요즘에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업종 중 하나인 AI 관련주가 상장합니다. 제가 유튜브 초기만 하더라도 상장하는 날 전에는 항상 종목을 분석하거나 전략을 세워서 항상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요즘에 워낙 하락장이 길었고 신규주도 뜸하다 보니까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상장하기 전에 올려드리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에 급등주에 대한 수요가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 너도 나도 급등주에 빠르게 올라타서 대박을 노리는 분위기가 시장에서 만들어지니까 급등주의 목마른 매수세가 줄을 섰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급등주가 있다면 셀바스 AI,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끝도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지만 여기서 이 빼먹을 거 다 빼먹으신 분들,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 보유해가지고 몇 배씩 먹으신 분들보다 빨리 팔았거나 아니면 놓쳐가지고 아쉬운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시장이 오랜 세월 동안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는 다음 종목이라도 제대로 먹고 싶은 그런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그 수요를, 분위기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신에 이렇게 급등주가 많이 나오고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초보자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시장이 오른다고 아무거나 시장의 관심조차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을 아무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또는 업종이 같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없는 것을 매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가 이렇게 넘치다 보니까 미래 반도체라는 종목이 정확하게는 10개월 정도, 대충 1년 만에 따상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포바이포라는 종목이 작년 4월 28일에 상장을 해서 따상을 갔습니다. 이때 이후로 더블의 상한가 가는 종목이 처음 나왔습니다. 더블 가는 종목은 HPSP라든지 세비캠이라든지 더블로 시작하는 종목들은 몇 개씩 있었지만 첫날에 상한가로 강하게 아주 빠르게 마감하는 종목은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 분위기를 저도 알기 때문에 설마 이게 더블로 시작을 하겠어, 50% 넘어도 시초가에 붙어봐야지 라고 좀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가 그대로 눈 뜬 채 놓쳐버렸습니다. 이렇게 미래 반도체가 첫날에 따상, 최근에 급등주들을 보면 끝없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다음 종목에서는 무조건 넣어야지, 무조건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수요가 지금 시장에서 넘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오브젠이란 신규 상장주에서도 당연히 시장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해보자면 청약 기간 동안 AI 관련주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청약을 해서 기간의 경쟁률을 그대로 따라가서 경쟁률이 6대1 정도가 나왔습니다. 신규주의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6대1의 경쟁률로 청약을 넣으신 분들이 저는 지금 너무 부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망 공모가보다 하단에 당연히 확정이 되고 중요한 것은 경쟁률 이런 게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한 유통 물량이 작다고 상승을 무조건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규주에서 승부를 내거나 한탕 도박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유통 물량 정도는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유통 물량은 최악만 아니면 되는데 최악은 구주주의 유통 물량이 정말 많을 때, 대충 계산을 했을 때 구주주 물량이 공모주주 물량의 2배 이상 유통될 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공모주주 물량이 10%라 쳤을 때 구주주 물량은 20%가 유통이 된다. 10%의 배인 20%, 총 30% 이렇게 유통이 된다면 경계를 해야 됩니다. 물론 분위기가 정말 세다면 이런 종목들까지 끝까지 올릴 수 있지만
이왕 도박을 할 거면 합리적인 도박을 하는 게 낫습니다. 5분제는 제가 도박을 하라는 말은 아니고 신교주는 거의 도박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오브젠의 유통 가능한 물량을 보시면 공모 물량이 합쳐가지고 19%, 그리고 구주주가 4.6%, 유통 가능한 물량은 괜찮습니다. 총 물량도 23%. 월요일 되면 왠지 이거 청약 넣으신 분들 정말 부러울 것 같은데, 당연히 공모가에서 싸게 시작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거나 신규주 분위기도 띄어지지 않는다면은 뭐 그대로 6대1 경쟁률이면 그대로 18,000원 근처나 이하에서 시작을 할 텐데, 지금은 분위기까지 붙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싸게 시작하는 건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말도 안 되게 2배 가까이에서 시작하는데 잡는다든지, 만약에 정말 높게, 제가 생각하는 수치는 대충 50%? 뭐 이 정도 경쟁률에 50% 넘어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좀 꺼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진짜로 넣고 싶다 그러면 한 70%까지는 스스로 합리화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신에 이런 종목을 공략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냐면, 먼저 신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신규주는 도박입니다. 내가 도박 같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계좌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이 조건일 때만 도박 같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이벤트성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기존의 계좌가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도박을 따라간다면은 당연히 계좌 관리가 앞으로도 잘 될 일이 없습니다. 운 좋게 여기서 먹는다 하더라도 이 먹었던 맛을 잊지 못하고 다음에도 도박 같은 종목을 찾을 것이고, 결국에 그 도박이 쌓이다가 계좌가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요가 정말 많은데, 만약에 매수했다 쳐서 계속 올라간다면 편하게 수익을 즐기면 되니까 매수하고 올라가는 상황, 여기서는 걱정할 게 없지만 매수하고 내려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수요가 많은 것을 이용하자면, 수요가 많다, 손절이 쉽다, 이 공식이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시초가가 진짜 합의를 봐서 이러면 안 되겠지만 한 30%에서만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겠지만 한 70%쯤에서 시작을 한다, 아니면 이하에서 시작을 한다 해서 시초가에 잡는다면, 그러면 이때부터 당연히 올라간다면은 기분이 좋을 겁니다. 적당히 먹거나 뭐 대박을 노릴 수도 있겠는데, 기대 수익률은 당연히 뭐 10%에서 첫날에 상한가 가면 30% 이상까지, 기대 수익률은 당연히 도박성이 강한 종목인 만큼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근데 예상 손실률, 대응할 수 있는 손실률, 이 손실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 공식을 적용하면 수요가 많다, 손절이 쉽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시초가에 잡아서 내려가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예상 손실률은 저는 한 5% 정도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손절을 하냐면, 만약에 시작하자마자 내려가 버린다. 그 내려가는 수치가 한 방에 10%가 내려간다. 그러면 내려간다 하더라도 또 내려가니까 싸게 사고 싶은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싸게 사고 싶은 수요로 인해서 10%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에서 반 정도만 반등하면은 예상 손실률이 5% 정도가 되며, 물론 강하다면은 이걸 다 반등시킬 수도 있지만, 저는 만약에 매수하자마자 올라가지 못하고 10%가 깎이는 실패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5% 정도에서 손실로 정리를 합니다. 만약에 10%가 아니라 5% 정도면 2.5% 정도까지 그냥 반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손절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점점 작아지면은
3%까지 밀렸다면 1.5%에서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보합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10% 이상 벌려진다면 5%쯤 손실을 생각하고 있지만 손실이 처음에 하락하는 폭이 크게 벌려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충분히 벌려질 때까지는 버틸 수가 있을 것입니다. 5% 넘게 벌려진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수익의 목적보다 탈출하려는 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도박성 매매를 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은 피해가는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달이라 하더라도 손실만큼은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주의 시초가가 분위기를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지금 이 분위기로 인해서 1분 동안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이번에는 시초가를 예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30% 이하면은 합리적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걸 넘어가지고 진짜 선 넘어가지고 막 70% 이상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게 유통 가능한 물량이 작고 수요가 그 이상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시가총액 규모가 공모가 기준으로 70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가총액이 막 2, 3천억 이런 종목이면은 당연히 합리적인 가격에 시초가가 합리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지만 시가총액이 공모가 기준으로 700억 정도 스몰캡 작은 종목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합리적이고 싸게 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70% 이상 비싸게 사서 주가가 쉽게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상한가까지 욕심을 바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10% 이상에서는 무조건 분할 매도로 접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신규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분위기가 좋은 종목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도 분위기가 좋고 그 다음에도 또 좋으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가격 상관없이 일단은 체결되고 보자라는 그런 매수세로 인해서 광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광기가 생겼을 때가 정말 위험한 게 신규주인데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뻥튀기 돼서 20%에서 30%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거를 다 뱉어내고 당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유통 물량이 작던 시가총액이 작던 간에 이런 식으로 당일 고가, 당일 마감가, 종가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마감할 수 있는 것도 신규주의 특성입니다. 누군가는 결국에 고점에서 딱 물려가지고 신규주의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30%까지 올라가던 게 당일 막 마이너스 20% 한 방에 40% 반토막씩 깎여서 마감하는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뻥튀기가 되었는데도 추가로 쉽게 올라간다. 그러면 무조건 줄 때 먹기. 이 기본적인 원칙은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 전에 계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만약에 내가 이벤트성 매매를 하고 싶다면은 손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어렵게 설명드린 것만 이해하시더라도 충분히 변동이 심해도 대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신규주는 도박성 매매이며 제가 신규주를 계속 올려드리는 것은 유튜브 초기부터 하던 일이고 제 영역에 속해 있던 일이라 올려드리는 것이지 초보자분들에게 이런 도박성 매매를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지 가끔씩 하는 이벤트성 매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며 만약에 계좌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오브젠 상장 날에 제가 녹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초가가 너무 말이 안 되게 튀겨진다면 당연히 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